그랬더니 내 딸이 동성애자로 되어버렸어요. 우리 딸아이가 회사 공부를 횡령을 하게 된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그 기운을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알겠어요. 어떤 질문인지. 제가 대답해 드려도 될까요? 예. 자, 시각화를 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 성소수자 홍서청 씨를 보는 순간 내 가족도 그런 분이 생겨버렸고, 딸이, 그리고 또 공금횡령 뉴스를 보는 순간 내 딸이 예를 들어서 공금횡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렸다고 하셨잖아요. 선생님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시각화에 본인이 연습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문득문득 일어나요? 문득 일어나죠. 문득문득 일어나는 것 중에 그 두 가지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문득문득 수천 가지가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생각이라는 시각화가 매 순간 일어나요.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제가 고향에 갔다가 경북인데 청도라는 곳인데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항상 운전 조심해라, 꿈이 사납더라. 그러면 제가 교통사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매형이 교통사고가 한번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개울가에 차가 전복이 돼가지고 119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사고와 일어나는 상황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내 생각들이 그때 비집고 들어가서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뿐이에요, 선생님. 그걸 내 생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의 힘이란 건 있어요. 내가 그 일이 간절히 되기를 바라고 계속 빌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기운이 있거든요. 저 인간 하면 정말 저 인간이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처럼 문득 생각나서 한순간에 생각나서 그게 일어났다는 것은 그건 우연의 일치라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나빠. 저주하고 싶어. 저주 인형을 만들어 놓고 계속 그 사람을 저주하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의 기운이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좋지 않은 일이니까. 남에게, 그 인과는 또 결국은 저주하는 마음이 그 상대방이지만 저주하는 마음이 어디 새겨져 있어요? 내 안에 새겨져 있어요. 내가 병들고 내가 죽이는 일이에요. 그 사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본인도 죽는 일이에요.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일들은. 근데 문득 탁 올라왔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문득 딱 봤는데 시계가 자꾸 11111이야.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득 딱 봤는데 항상 똑같이 딱 바라보는 경우도 생기고, 똑같이 둘이 말하는 경우도 생기고, 가만히 조용하다가 이런 경우는 다 생겨요. 가위바위보 하는데 10번이 똑같은 걸 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만에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게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 당시를 기억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더 많은 일들은 비켜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평상시에 그런 생각들을, 시각화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앗을 10개 뿌리면 8개가 날 수 있어요. 8개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씨앗을 5개 뿌리면 3개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내가 시각화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는 그것에 자꾸 집중해서 정신이 혼란해지고 망상이 자꾸 생겨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려니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가 몸이 안 좋구나. 그러면 그 느낌을 딱 느끼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사람 이렇게 치유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올라와서 제가 이미 그걸 해가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선생님 영상 보고 난 이후로부터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하지 마요. 그건. 누군가를 자꾸 보고 챙기고 그걸 해주겠다라는 생각 내지 말고, 빛은 자체로 빛나는 거예요. 내가 힘쓰지 않아도 빛나는 거예요. 그런 빛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이미 하고 있으면 내 에너지가 쓰이는 거고 내가 힘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도 삶이 별로 안 좋아져요. 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고 있는 그 자체로 내가 치유의 존재라는 걸 알면 돼요.
빛이 용습니까? 있는 그대로 어둠을 밝히잖아요. 그런 존재로 나를 닦으셔야 돼요. 선생님은 지금 밖으로 향한 마음이 있어요, 자꾸. 내 안으로 되돌려야 돼. 내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빛나면은 선생님이 말 한마디에도 옆에 가만히 차 한잔 하는데도 그 사람은 마음에 평안할 수 있는 힘을 느낄 거예요. 그래. 바로 저를 전혀 모르더라도 기점 명상 그냥 편안하게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치유됐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선생님도 그렇게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 되면은 선생님이 말 한마디 해도 옆에 등 한번 토닥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치유될 거예요, 아마. 제가 2년 전에 제 영상에 푹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좀 잘못된 방식으로 영상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명상을 하면은 이제 내가 자꾸 그 속에 머물려고 하고 유토피아적인 그런 약간 에너지적인 그쪽에 머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고 뭐 차크라니 에너지적이니 뭐 쿤달리니니 자꾸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거는 명상센터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센터에 오게 하기 위한 뭐 차크라 옷을 입어야 되고 색깔이 어떻게 되고 싱볼을 개수에 맞춰가지고 뭐 차크라가 열리고 그런 건 다 그냥 상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 명상가가 고타마 시타르트도 그렇고 없어요. 100년, 200년 동안에 내려온 이 명상센터가 뜸에서 1960년대부터 이제 생겨난 거예요. 신도수를 자꾸 늘려야 되고 또 다른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버니까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도 유토피아적인 그런 거를 어떻게 책에서 봤던가 그리고 어떤 영상을 통해서 경험했을 거야 아마.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건 다 이제 한마디로 사견이라고 얘기해요. 사견. 사사로운 견해예요. 그것은 고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알코올을 먹고 잠시 내가 알코올에 취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따라해 볼게요. 명상은 생활이다. 생활 속에서 깨어 있는 자가 명상가다.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도 내가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게 명상가예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계속 명상하는 게 명상가가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치유해 주는 게 명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은근히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평온하시기를 이 말하는 게 명상가예요. 아셨죠? 우울이 느껴지면 내 마음이 우울하고 있구나. 그래도 오늘 컴플레인이 왔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마음가짐을 하고 있구나. 나야 고마워. 이게 자기의 명상이에요. 자의 명상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용서 못할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고맙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음에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했던 내 감정을 용서합니다. 이게 진정한 용서예요. 세상은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요. 다만 내가 어린 시절 지난 날 그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미워했던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 인간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어요. 외로움을 느끼는구나. 나야 오늘 회식하다 보니까 그 대중 속에 외로움이 있구나. 그동안 한 주 동안 고생했다. 다음 달에 나를 위한 시간을 한번 내자. 고마웠어. 수고했어. 이게 자의 명상이에요. 앉아서 계속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관점이에요. 선생님도 자꾸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고요하고 좋긴 한데 그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명상을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신비롭게 생각해, 명상을. 명상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묵선 명상이에요. 조용하면서 얘기를 듣는 게 말하려고 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들어주는 게 이게 묵선 명상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지금 명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뭔가를 해서 자꾸 유토피아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만 자기 전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편안하게 호흡을 알아차리고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고 하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를 만나요. 그러면 있구나. 알람 맞춰놓고 한 10분 맞춰놓고 하고 개운해요. 그렇게 몸이. 그러면 거기에 또다시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명상하고 앉아있는 것도 집착이에요. 명상에 대한. 자꾸. 그러면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라고 또 감정을 알아차리면 돼요.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이 명상이다. 뭐라고요?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이 명상이다. 오늘 딱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뿌리 호흡을 기억하셔야 돼요. 들에 맞춰서 대나무가 하나 있다 생각하고 수시로 화장실에도 좋고, 아니면 회식 자리에도 그냥 있다가도 집중하다가도 손은 하지 말고 이상하게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이상하잖아요. 회식하다가. 그러니까 지하철에서도 이러지 마시고 그냥 딱 이렇게 하다가 하고, 그 두 번째 내 감사한 거 3개만 딱 그 순간에 딱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짜증이 올라와도 아이가 막 운다 하더라도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아이가 존재함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집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탁 내가 어디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올라서 이 불안한 감정 또한 지나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감정 또한 알아차림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매 순간마다 그렇게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